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세무회계사무소 내부적인 소통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직도 관리가 있는데요. 이 기능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세무회계사무소의 직원들을 조직도를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조직도를 해놓고 나니까 그게 그닥 쓸모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조직이 5명인데 이게 조직도라는 게, 저희는 그냥 이렇게 얘기할 때 잠깐 일어나봐 그러면 고개 들면 다 보이거든요. 근데 뭐 회계법인은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회계법인은 뭐 1본부, 2본부 하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큰 세무법인이나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조직도 관리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위톡 기능을 사무실 내부적으로도 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가끔씩 세무사님한테 저희가 문서 확인 같은 거 요청할 때가 있어요. 저도 거래처에다가 뭐 나가는 이제 그 문서 있으면 제가 한번 검토하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뭐 가결산 재무제표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보고 나가요. 한번 이렇게 발송 한번 해볼게요. 세무사님한테 가결산 재무제표인데 우리 명판 찍고 도장 찍고 나가기 전에 한번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세무사님한테. 봐달라고 해서 엑셀로 재무제표를 보내요. 그럼 저희가 엑셀로 재무제표를 보내면 이 재무제표를 어떻게 한번 다운받아서 확인하고 수정하고 이걸 다시 발송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재무제표를 발송했잖아요. 자, 잠깐 여기 보세요. 재무제표를 보고서 제가 이거를 클릭을 하면 띄울 수 있어요. 띄우고 나니까 그래도 우리가 내부적인 명칭은 가지급금 쓰지 마. 외부적으로 나갈 때는 단기대여금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단기대여금으로 바꿔라. 제가 이렇게 멘트를 씁니다. 가지급금 계정은 단기대여금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요거를 수정하려면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다운받아서 파일을 열어서 수정하고 다시 보내야 되죠? 근데 보세요. 다운 안 받고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열어서 이 상태로 수정을 합니다. 웹브라우저 상태에서 요거를 수정을 하고요. 네, 그대로 저장해 주세요. 네, 이 상태로 창을 닫으면요. 지금 이걸 다운받지 않는 이 상태 그대로거든요. 이 상태 그대로 다시 열면은 수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저희도 원래 기본적으로 메신저로 파일 주고받을 땐 내려받아서 작업하고 다시 발송하면은 여기서 다시 또 내려받아야지만 되잖아요. 새로. 근데 내려받지 않고 웹화면에서 그대로 띄워서 작업하고 그대로 창을 닫으면은 다시 내려받지 않아도 그걸 다시 띄워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웹오피스 기능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한 가지 뭐 깨알 같은 기능인데 투표 같은 거 올릴 수 있어요. 회식할 때 회식 장소 어디냐? 어디가 좋겠냐? 그럼 투표 같은 거 올리죠. 회식 장소 투표. 그러면은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것들 올릴 수 있습니다. 갈비집 갈래 또는 뭐 이렇게 투표 같은 거. 저희도 이런 거 투표 많이 하거든요. 어디 갈래? 네, 뭐 이런 거. 바이킹 수어프는 진짜 비싼 거예요. 1인당 거의 12만 원 하는 그 랍스타 뷔페거든요. 이거는 무한리필 갈비집인데 다 이거 하겠죠? 네. 어쨌든 이런 거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러면 또 어떻게 돼요? 세무사님들 입장에서는 회계사님 입장에서는 누가 이런 비싼 걸 했어 막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이 투표를 진행하는 직원이 익명 투표로 할 수가 있습니다. 투표 기능 깨알같이 이런 것도 하나씩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 공유 기능 간단히만 설명하겠습니다. 메일 기능이 있습니다. 메일, 아까 저희가 메일 기능은 앞에서 잠깐 설명했었는데 외부 메일을 연동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저희가 이게 위하고 메일을 쓰는데 상세한 기능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계정 연동 관리하면은 외부에 있는 다음이나 네이버 메일을 연동을 해서 네이버 다음 메일로 들어온 거를 위하고 메일로 연동해서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일정 관리 한번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도 외부에 강의나 컨설팅 일정이 좀 많은 편이어서 제 일정을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우리 직원들이 보게끔 합니다. 자, 근데 이 일정을 요즘 보면은 구글 캘린더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구글 캘린더랑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계정하고 연동해서 구글 캘린더 연동할 수 있는 기능도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임 정보 관리에 들어가서 우리 수임 거래처를 좀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일단은 가장 크게 지난번 4월 설명회 때랑 달라진 게 이건 곧 이제 들어갈 화면들인데요. CMS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CMS가 연동 기능이 돼서 미수금 관리 자체를 여기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미수금 관리를 여기서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거래처에 대한 그 이제 업무량과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기장거래처에다가 이제 수수료 좀 올려야 됩니다. 기장료, 조정료 올려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저희 거래처 사장님들의 모든 공통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회사는 일이 별로 안 많지. 제가 그 얘기를 누구한테까지 들어봤냐면 저희 기장거래처 중에 외감 업체가 있어요. 매출액이 자그마치 500억이에요. 근데 기장을 해요. 기장을 해. 회계 전표 치는 직원이 없어요. 그 사장님이 우리 회사는 일이 안 많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럼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매출액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그 회사가 전년도 매출액이 380억이었는데 올해 매출액이 500억 이상 되거든요. 그럼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 매출액만 많지 일은 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직원 수가 이렇게 변동이 됐고 전표 건수가 이렇게 변동이 됐다. 전표량 자체와 입퇴사도 많다 니네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출력을 해서 보여주면서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기장료가 72배가 늘었는데 특별히 넓은 마음으로 1.5배만 더 받겠다. 이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데이터에 의해서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에다가 저희가 CMS를 걸 때 청구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료 같은 건 매월 들어가지만 매월 청구한 금액이 얼마고 미수금이 얼마고 해서 미수금이 매월 얼마씩 발생을 했고 이게 그 미수금이 월별로 얼마씩 발생했는지 그래프도 나타나고요. 누적 미수금이 93만 5천 원인데 이런 사무실이 있나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적은 회사 사무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밑에 내려보시고 미수금 순위도 있어요. 미수금 순위. 우리 직원들이 가끔씩 얘기해요. 세무사님, 사장님 진짜 전화 하루에 막 5번씩 하고 막 와 불만해요. 우리 그런 거래처를 우리끼리 용어로 뭐라 그래요? 진상이라고 하죠. 그때마다 진짜 사장님 진상이라고 너무한다고 막. 제가 그때마다 얘기해요. 강대리 거기 그 CMS 이번 달에 들어왔어? 그랬더니 꼬박꼬박 잘 들어와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는 진상이 아니야. 돈 들어오면 진상이 아니야. 진상은 어디예요? 막 친절하고 인간적이고 젠틀하고 해도 미수금이 있으면 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중요해요? 진상 1위부터 5위. 중요해요. 진상 순위. 이런 거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청구서, 업체별로 청구서를 날릴 때 정기 청구 등록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 매월 기장료도 있지만 조정료가 있는 달은 조정료를 별도로 우리가 CMS에다가 등록을 시켜줘야 되겠죠. 이런 건 정기 청구인데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또 넣어야 될 수가 있어요. 간혹 이제 양도세를 신고했다 주식 양도 발생해서 그런 거 수수료 또 넣어야 될 때가 있고요. 또는 증명 발급을 해줬다 그러면은 증명 발급 수수료가 있는데 여러분 재무제표 증명 발급 해주면 수수료 좀 받고 계신가요? 저도 정말 받고 싶어서 한번 넣어봤어요, 여기다가. 제발 좀 받아봤으면 좋겠네. 네. 바람을 여기다가 표시해봤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발송을 해서 청구서를 매월 발송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은 특히 이제 청구서 같은 게 이제 요 알람톡으로 또 이제 넘어갑니다. 엣지 쪽에 보시면은 청구서 보기를 하면은
저희가 보낸 게 이번 달에는 청구가 기장료 플러스 조정료가 있습니다. 얘기했고, 혹시 미수금을 얘기해서 이번 달 CMS에서 빼겠습니다 그러면은 미수금 얼마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아래쪽에 미수금이 얼마 있어서 이번 CMS에 빠집니다. 이런 것들도 여기다 표시를 해줄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MS를 위하고에서 직접 등록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어서 체크를 해주시면은 출금 동의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다가 CMS 출금 동의서 등록하고 서면으로 받은 거 관리할 수 있는데 요거는 가까운 미래에 이제 곧 CMS랑 연동해서 미수금 관리를 하는 게 있는데 미수금 현황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거를 제가 조금 반영을 해서 등록을 좀 여기다가 많이 시킬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신고 현황표. 우리 신고할 때 보시면은 신고가 얼마만큼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신고가 누락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신고를 확인을 하시고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접수증이죠. 접수번호 받아서 이렇게 다 기록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계속해서 그 접수번호 갖고 오늘 오신 우리 세무사님, 회계사님 또 실장님, 사무장님은 접수번호만 계속해서 쳐다보실 거예요. 확인하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접수증 확인하고 하시는데, 자, 여기 현황에 보시면은 담당자별로 신고해야 되는 리스트 나오고요. 그 중에 몇 건이 신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는데, 지금 여기 신고일자랑 접수증이 있잖아요. 이 신고일자랑 접수증은 어떻게 확인을 한 거냐면요. 우리가 직접 접수증 여기다 입력을 한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납부서 접수증 수집하기가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위하고가 직접 홈택스에 접속을 해서요. 접수증을 스크래핑 해갖고 옵니다. 그래서 접수증을 스크래핑을 해갖고 와서 접수번호를 가지고 와서 접수증 한번 볼게요. 접수증을 그냥 여기다 뿌려줘요. 뿐만 아니라 요새 납부서는 우리 스마트에서 안 내리죠. 가상계좌번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홈택스에서 내리시죠. 일일이 내릴 필요 없이 거래처별로 납부서까지 여기다가 다 박아줘요. 저장을 시켜줘요. 그래서 일일이 들어가서 접수증 내릴 필요 없고 납부서 내릴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다 저장이 됩니다. 버튼 하나 누르면 다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 납부서를 거래처에다가 발송을 해주면 위톡으로 전달이 됩니다. 위톡으로 한번 전달을 해볼게요. 위톡으로 전달을 하면은 알람톡을 통해서 납부서가 전달이 되게 돼 있고요. 납부서 한번 좀 볼까요? 아니면 위쪽에 저장되어 있는 거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예, 납부서. 지금 전달이 됐네요. 예, 우리 납부서를 보면은 요즘은 대부분 다 인터넷 뱅킹, 은행 가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우리 나와 있는 가상계좌 번호로 납부를 하세요. 이것만 해도 진짜 많이 편해졌죠. 우리 세무회계사무소뿐만 아니라 우리 거래처들도 이걸로 계좌이체를 해서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졌는데 여기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우리 위하고를 금융 서비스랑 연결을 했다고 했어요. 아까 통장 계좌 번호를 연동을 시키면은 급여 계좌 이체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위하고 T 엣지 자체에서 세금을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재세공과금 납부라는 게 있어서 방금 저희가 전자신고하고 나면은 전자납부 번호가 생성이 되게 돼 있고요. 요 자체에서 클릭을 하고서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인터넷 뱅킹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아도 자동으로 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세죠. 또 부가가치세 등을 바로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납부서를 보내준 것보다 훨씬 더 한 단계 나간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4대 보험 접수하면은 그 4대 보험에 대해서 고지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4대 보험 고지서도 전부 다 여기서 정보가 조회가 돼서 납부하실 수 있는 그 금융 서비스까지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T 엣지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상당한 부분의 이제 업무적인 편의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초반에 납부서 전달해주면은 세금 납부 어떻게 하냐고 초반에 물어보는 그것도 또 좀 일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몇 가지 안 남았는데 다음으로는
예, 제가 지금 여기 설명드렸는데 수임처 관리에서 CMS에 대한 화면을 좀 CMS 관리가 가능한 거, 그다음에 신고 현황표, 그다음에 제세 공과금을 조회 납부할 수 있는 기능. 요 기능은 T-엣지에서 이제 제공이 된다. 이런 기능 부분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다음 원피스라고 해서 저희가 세무 소식지 같은 거를 이제 제공할 수 있는데, 이건 세무 소식지가 사실은 이제 시연의 포인트는 아니고, 우리 그 위하고 T에 원피스라고 하는 웹 오피스 기능, 문서 제작 툴을 제공한다. 요게 좀 이제 그 핵심인데, 샘플로 저희가 문서 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거래처에다가 쭉 시연 진행해 주세요. 제가 저희 거래처에다가 월별로 예를 들어서 소식지를 하나 보낸다. 그러면 샘플을 하나 이제 가지고 와서 이 소식지를 작성을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한글도 아니고 워드도 아니에요. 근데 한글과 워드와 비슷한 어떤 문서 작성 틀인데 더존에서 자체 개발한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라이센스 구매 비용이 필요 없어요. 그냥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문서 작성 틀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위에 보면은 알고 계시는 문서 작성 방법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다가 밑으로 내려서 저희가 그림을 만약에 이제 집어넣는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따서 저희가 여기다 그림을 넣는다라고 한다면은 원래는 그림 파일로 저장을 하고 그걸 여기다가 그림 삽입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크기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림을 집어넣을 때 저도 이게 굉장히 신기했는데, 여기는 이 그림을 그냥 갖다가 끌어다가 당기면 그냥 붙습니다. 상당히 좀 신기한데 갖다 붙어요. 아무 그림이나 갖다가 넣어도 이렇게 이게 지금 인터넷 사이트거든요.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거를 갖다 놓으면 그냥 붙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동영상을 하나, 문서에다 동영상을 삽입한다. 이거 되게 좀 특이한 기능인데, 동영상은요, 유튜브에서 김태원 세무사를 치면은 제 유튜브가 나옵니다.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들어가는 경로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러면서 위하고 홍보하면서 저도 홍보를 좀, 구독자가 지금 별로 없어서 제 강의가 있으니까 요거를 소스 코드 복사를 해갖고 요 문서에다가 삽입을 하면요, 제 강의가 문서에 들어가요. 문서에서 강의가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서 자체를 제가 저희 고객에다가 이제 윗 드라이브를 통해서 문서를 보냈는데, 저희 거래처는 이 문서를 열어보고서 강의를 클릭하면 제 강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회계 기초다 또는 세무 일정이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월별 세무 일정, 사실 국세청에서 세무 일정 같은 건 표로 다 있어요. 근데 이 국세청에 있는 이 세무 일정을 여기다가 옮겨 적으려면은 또 뭐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작업을 안 하고 지금 보는 것처럼 URL만 갖다 붙이면 자동으로 또 붙어요. 그러니까 웹에 있는 것들을 손쉽게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걸 미리 보기를 통해서 보면은 표 예쁘게 설정했고요. 미리 보기 한번 해서 해볼까요? 지금 보는 이런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고 강의도 재생이 되고, 방금 만든 문서예요. 방금 만든 문서가 거래처에 전송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한글이나 워드보다 훨씬 더 이제 월등히 뛰어난 문서 작성 툴을 위하고에 그냥 포함해서 같이 제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 원피스까지 제공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 매출 채권 팩토링이라는 기능을 또 이제 T-엣지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는데, 매출 채권 팩토링이라는 개념을 간단히만 좀 설명드리면은, 자, 우리가 매출하면은 원래는 매출 채권이 회수될 때까지의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매출 채권이 회수되는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자금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회수를 좀 더 조기에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좋은데, 그 조기에 회수를 하기 위해서 이 중소기업들이 사실 그 자금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의 좀 어려움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항상 저희 거래처들의 어려움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더존에서 이제 제공하는 팩토링 서비스가 곧 이제 출시가 될 텐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지난 5월 달에 혁신 금융 서비스 사업자라는 거를 정부에서 좀 선정을 했어요. 거기에 더존이 시범 사업자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금융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금융규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주고 하고 싶은 이제 사업을 어느 정도 이제 시범 사업처럼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사업권을 좀 부여받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이 기능을 통해 갖고 뭔가를 시행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저희한테 부여를 해준 건데 그게 저희가 우리 거래처들한테 매출채권 팩토링이라고 하는 위하고 T 엣지를 이용한 T와 T 엣지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건데 보시면은 매출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그 매출 채권에 대한 대금을 보통 받으려면은 30일 또는 60일 정도 기다렸다가 받아야 돼요. 근데 매출이 발생한 즉시 우리는 할인료 얼마를 빼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즉시 대금을 입금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있는 팩토링 서비스들은 차입금으로 봐요, 그거를. 무슨 얘기냐면 이 구매자가 대금을 만약에 안 갚으면은 우리가 그 돈을 다시 갚아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요, 상환 청구권이 없는, 그냥 우리가 대금을 받고 끝나버리는 그런 형태의, 즉 상환 위험이 없는 그런 팩토링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 그 부분을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건데, 자,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 이제 T 엣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메뉴입니다. 자, 좀 위에 올려볼게요. 이 세금 계산서가 이 회사가 세금 계산서 발행할 때 총 이제 부가세 포함 6,050만 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원래는 뭐 30일이나 60일 있다 돈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받고 싶은 거예요, 이 돈을. 그렇다고 한다면 내려서 팩터링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을 한번 해볼게요. 신청을 하면은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고요. 여기에 아직은 할인율이 얼마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8%에서 한 12% 사이의 할인율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심사를 한번 받아야 돼요. 심사하기를 눌러서 심사를 요청을 하면은 이때 금융기관에서 심사를 할 때 이 회사의 회계정보 누가 갖고 있죠? T에서 갖고 있죠. 우리가 기장한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T를 이용해서 기장한,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기장한 정보를 가지고서 심사를 한다는 거죠. 심사를 해서 할인율이 얼마가 나올 것 같다. 신용정보 등급을 이제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할인율로 매출채권 팩토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할인율을 통보를 해줍니다. 확정을 해서 지금 할인율이 8.5%로 통보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회사는 이 정도로 할인을 받아도 될지 너무 과도한지를 또 결정을 하겠죠. 이 정도면은 뭐 조기 회수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여기서 최종 승인 버튼을 누르면은 요만큼의 할인료를 내고서 미리 대금을 받는 겁니다. 위하고 T와 T 엣지를 이용하면은 이런 팩토링 서비스가 곧 제공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정보 보안. 위하고 T는 이제 설명드렸듯이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센터에서 데이터가 이제 보관이 되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센터에서 기본적으로 랜섬웨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데이터 백업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침입 같은 걸 막아줍니다. 그런데 물론 백업도 다 진행이 되고요. 몇 년 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직원들한테 이제 업무를 가르쳐 줄 때 기능을 하나 가르쳐 주면요, 간혹 어마어마한 일이 생길 때가 있는데 일괄 변경 기능을 한번 가르쳐 줬어요. 잠깐 무슨 얘기 나올지 대충 감으시죠? 일괄 변경 기능을 가르쳐 줬는데 다른 거와 달리 전표 삭제는 삭제 전표 복구 기능이 있죠. 일괄 변경 기능이 다시 되돌리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가르쳐 주고 퇴근을 했는데 아침에 왔더니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통장 내역에 일괄 변경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저 안드로메다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되돌아보니까 지금 입력한 것뿐만 아니라 통장 하나를 통째로 거의 다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 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해요? 혼낼 수도 없고 이미 일은 이루어졌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너가 했으니까 너가 다시 하면 된다. 괜찮아. 네가 하면 돼. 지금 소개해드릴 기능은 타임머신이라는 기능인데요. 더 전에 이 백업 서비스 중에 지금 위하고에서 제공되는 기능 중에 뭐가 있냐면 지금 12시잖아요. 12시인데 그 앞전에 한번 볼까요?
9시로 3시간 전으로 되돌리는 기능이에요. 딱 그 회사 데이터만 3시간 전으로 되돌리는 거죠. 그 회사 데이터를. 그래서 요즘 많이 쓰는, 시중에서 TV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어떤 한 직원이 실수로 어마어마한 빅똥을 쌌다. 그래서 이게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데이터의 그런 복구 불가능한 일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그 데이터를 딱 3시간 뒤, 3시간 전 또는 또 3시간 전 이렇게 되돌릴 수 있어요. 근데 뭐 이게 지금 이렇게만 딱 설명드리면은 한 6개월에 3시간 단위 이렇게 되돌아갈 수 있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하루 안에는 3시간 전까지도 갈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일별로 되돌아갈 수 있고 뭐 이렇게 조금 제약은 있긴 있는데 한 6개월 전까지는 뭐 일주일 단위 뭐 이렇게 좀 되돌아갈 수 있는 제약은 있어요. 근데 하루 안에서는 한 3시간 전까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 방법은 요 내용 안에 들어있는데 요걸 가리켜서 타임머신 기능이라고 합니다. 되돌아갈 수 있는 기능. 그 외에도 일반적인 보안이나 백업 부분은 자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이제는 회사 사무실 안에 서버 PC가 없어지기 때문에 데이터는 더존의 데이터 보안센터에서 강촌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관을 하고요. 강촌에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산속에 산골짜기에 있습니다. 산골짜기에 정말 회사가 있을 것 같지 않게 생긴 곳에 산골짜기 첩첩산중에 있고요. 지하에 이렇게 서버 PC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직원들이 보안 요원들이 계속해서 상시 침입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런 장비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막아준다는데 사실 봐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뭐 무슨 장비인지. 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거의 마지막 기능이 될 텐데요.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툴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마지막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사무소의 홈페이지를 만들고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제작 툴을 드립니다. 직접 제작하실 수 있어요. 하나 제작을 해볼 거예요. 여기 이쪽 하나 이쪽 하나 한 2, 3분 내면은 제작이 되는데 여기는 이지 모드라고 하고 여기는 프로 모드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좀 쉬운 제작, 여기는 조금 어려운 제작인데요. 다 위하고의 사용 범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추가 비용 없이 물론 이제 도메인 비용이나 구매 비용이나 호스팅 비용인데 요거는 그냥 홈페이지를 운영하려면 그냥 들어가는 당연히 비용이고요. 이거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은 없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홈페이지 제작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왼쪽하고 오른쪽 제작을 해 보실게요. 웹빌더라는 것을 선택을 하면 기본 템플릿이 제공이 되고요. 제공되는 템플릿에서 여긴 이지 모드, 여기는 이지 프로 모드 조금 어려운데 여기는 조금 어려운 거, 여기는 쉬운 건데 이지 모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있는 템플릿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프로도 들어가 주세요. 여기서 하나 들어가 주시고 여기서 이름을 바꿔볼게요. 더존 세무법인인데 이거를 제가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세무사 김태원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요. 여기서도 세무사 김태원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일반 PPT 만들듯이 그냥 이름을 바꾸면 텍스트를 바꾸면 바꿔지고요. 그 다음 배경 이미지도 이 이미지가 싫다 그러면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미지 중에 하나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저희도 외부에서 제공하는 이제 서비스를 좀 써봤는데 인사말에 제 사진 넣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거 변경하는데 돈 든다고 하더라고요. 뭐 할 때마다 건건이 얼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그냥 마음대로 너무 크다. 좀 부담스러운데 예, 사진을 그냥 바꿀 수 있습니다. 넣을 수 있어요. 좀 작은 사진은 없어요? 예, 이쪽을 빨리 바꿔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영상도 또 넣을 수 있어요. 영상도 바꾸고 싶으면 이 영상을 그렇죠. 저의 유튜브죠. 예, 유튜브 계속 넣어주세요. 제 영상도 바꿔서 소스만 집어넣으면 바꿔줄 수 있고 이 홈페이지를 그대로 손쉽게 꾸밀 수 있습니다. 지금 보듯이 특별히 교육받지 않아도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스스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들어갔죠? 네, 이렇게 넣어서 고객들한테 자기 자신을 홍보하고 세무사무실을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지금 보여드리는 요 위하고에 포함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그 홈페이지 제작 기능을 이용해서 작성된 비포 애프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당사자분에게 뭐 좀 이렇게 동의를 구한 거래요. 그 비포 어디를 비포를 여기가 비포죠. 이분의 이제 실제 원래 홈페이지였대요. 보면은 살짝 옛스러운 느낌이 나죠. 네, 좀 과거스러운 느낌이 나는데 이게 지금 위아고를 이용해서 만든 홈페이지입니다. 깔끔하죠. 아까 거기 있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비교해 보세요. 조금 보면은 좀 예스러운데 좀 깔끔해지죠. 자, 그리고 이거는 홈페이지였고요. 두 번째 샘플을 볼게요. 이거는 지금 보면은 깔끔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요즘 많이 쓰시는 블로그를 이용한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이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보시면은 이게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한 홈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위에는 이제 이미지를 통해서 홈페이지 같은 느낌을 냈지만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다시 약간 블로그스러운 느낌이 나요. 근데 이분의 홈페이지를 이렇게 변경을 시켰다는 거래요. 또 실제 적용 사례라고 이렇게 홈페이지로 변경을 했고요. 또 하나 홈페이지가 이것도 홈페이지인데 이거는 기존에 이제 그 홈페이지를 템플릿으로 제공하던 건데 여기 나오는 요 갈대 요게 세무사 회계사들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갈대 이미지가 되게 많대요. 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미지인데 그 거의 못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갈대가 되게 많은데 근데 이분의 홈페이지를 이렇게 좀 상당히 깔끔하게 좀 바꿔줬죠. 이 이미지를 많이 바꿀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요. 네 번째 홈페이지를 보면은 이분은 세무법인인데 그동안에 홈페이지가 없었대요. 세무법인은 홈페이지가 없었는데 세무법인은 홈페이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건 지금까지 설명은 생략했지만은 홈페이지가 웹 버전뿐만 아니라 모바일 버전까지 같이 다 동시 제공이 됩니다. 모바일 홈페이지까지. 그래서 홈페이지